신촌 한복판 평범한 회식 자리가 갑자기 온 동네를 뒤흔든 아수라장이 됩니다. 조용히 웃던 여성들, 그리고 그들을 쫓던 남자들. 단 10분 만에 벌어진 일,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촌의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한 실내. 포차는 저녁 8시가 넘어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모여든 이곳은 따뜻한 조명과 고소한 안주, 냄새가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입구 쪽 테이블에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바로 707 특임단 소속 여군들이었습니다. 이유나 대위는 맥주잔을 들고 있으면서도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피는 습관을 보이고 있었어요. 30살인 그녀는 평소 근엄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오늘만큼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끽하려 했습니다. 군복 대신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은 모습에서는 평소의 날카로운 모습과는 사뭇 다른 여성스러움이 느껴졌죠. 대위님, 오늘은 좀 쉬셔도 돼요. 박세롬 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8살의 세롬은 평소 쾌활하고 성격이 급한 편이었지만 몸놀림이 빠르고 상황 감지력이 뛰어나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어요. 모처럼 휴가인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정소민 병장은 조용히 안주를 먹으면서도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27살인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 하나로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죠. 평소 훈련장에서도 후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선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은 그냥 여자들끼리 수다나 떨면서 즐겁게 보내죠. 소민이 드물게 긴 문장으로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포차 안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직장인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대학생들이 과제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여군들도 그런 일상적인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아, 맞다. 다음 주에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 이야기 들었어요? 세롬이 화제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응, 들었어. 이번엔 정말 실력 좋은 애들이 온다던데.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세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 특수임무 수행으로 인한 긴장감에서 벗어나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했거든요. 특히 유나는 대위라는 계급의 무게감으로 인해 평소 동료들과 이렇게 허물없이 지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만큼은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 안주 맛있네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소민이 닭강정을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게요. 분위기도 좋고. 세롬이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포차 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뒤편 구석자리에서는 술에 취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들의 거친 말투와 행동이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여군들은 아직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곧 이 평화로운 시간이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포차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웃고 있는 세 여군의 모습은 아직까지 평온해 보였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포차 안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한 것은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뒤편 구석자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조강훈을 중심으로 한 조폭 무리 5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이 포근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평소 707 특임단의 지옥 같은 훈련과는 정말 대조적이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체력 단련, 실탄 사격 훈련, 극한 상황 대응 훈련까지. 매일이 전쟁 같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따뜻한 조명 아래서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진짜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세롬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훈련장에서는 맨날 고함 소리만 들었는데 이런 일상적인 소음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맞아요. 포근하고 평범한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소민도 드물게 긴 문장으로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혹독한 전투 훈련에서는 웃을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지만 그때, 야, 이 사람아. 내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조강훈이 옆 테이블 직장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40살인 그는 지역에서 악명이 높은 조폭 중간 보스로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더욱 심해지는 인물이었어요. 옆 테이블의 직장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그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조강훈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야, 마형철아. 이 사람들 어디서 우리 앞에서 큰 소리야? 조강훈이 옆에 앉은 부하를 불렀습니다. 마형철은 36살로 조강훈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어요. 외모는 위협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겁이 많아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먼저 도망치는 성격이었죠. 형님, 그냥 넘어가시죠. 여기 사람 많잖아요. 뭐, 넘어가? 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말하는 거야? 조강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유나와 동료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렇게 포근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순식간에 험악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대위님. 새롬이 조용히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평소 훈련장에서 보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일단 지켜보자.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예리하게 변해 있었어요. 조폭들의 행패는 계속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를 뜨려 했지만 조강훈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야, 어디가? 우리가 대화하고 있잖아.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직장인 중 한 명이 다시 해명하려 했지만 이때 새롬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들, 여기 가족 단위로 쉬러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조용히 부탁드려요. 새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순간 포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새롬에게 집중되었고 조강훈도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어요. 뭐? 누가 뭐라고 했어? 조강훈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진짜 깐깐하네. 우리랑 한잔하려고 따라온 줄 알았는데. 조폭 무리들이 하하 웃어댔어요. 마형철도 분위기에 편승해서 웃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롬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아까까지 그렇게 포근하고 행복했던 이 공간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찬 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새롬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 훈련장에서 보여주던 그 단호함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야야야, 아가씨. 여기가 도서관이야? 우리가 왜 조용히 해야 해? 조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새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는 여전했어요. 유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정말 완벽한 저녁이었는데 지옥 같은 훈련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던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롬아, 괜찮아. 우리 그냥 가자. 유나가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어요.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민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수가 적은 그녀였지만 눈빛으로 동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는 도가 텄거든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계산하고 나가죠. 새롬이 조강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조강훈은 그들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야, 잠깐. 우리한테 시비 걸고 그냥 가려고? 그게 예의야? 저희가 언제 시비를 걸었나요? 유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대위로서의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게 해주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그게 시비 아니고 뭐야? 조강훈이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형철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형님, 그냥 놔주시죠.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라고? 여자가 남자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조강훈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포차 사장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조강훈 일당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조폭들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대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말 그냥 가려는 거예요. 유나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민간인들이 있는 공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려면 가도 돼. 대신 사과부터 하고 가. 조강훈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과요? 세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사과. 우리한테 무례하게 굴었으니까. 조강훈이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참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소중한 휴가였거든요. 동료들과 함께 보내는 귀한 시간을 이런 식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 가죠. 유나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근처에 노래방도 있고. 그래요, 대위님.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소민이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계산을 하고 포차를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조강훈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야, 잠깐. 진짜 사과 안 하고 갈 거야? 조강훈이 다시 소리쳤지만 여군들은 이미 포차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거리에 나선 세 사람은 잠시 서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까까지의 포근했던 분위기가 그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노래방이나 가서 기분 전환하죠. 세롬이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분까지 망칠 필요는 없으니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강훈 일당도 포차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대로 끝날 리가 없었거든요. 신촌거리의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가운데 새 여군은 포차에서 나와 근처 노래방을 찾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아까 전에 불쾌한 기분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저기 노래방 있네요. 소민이 길 건너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아, 거기로 가자. 오늘 밤은 그냥 신나게 놀자. 세롬이 팔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아까 전에 일은 잊고 다시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노래방 건물에 들어서자 오색찬란한 조명과 함께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3명이요. 작은 방으로 주세요. 유나가 답했습니다. 네, 3번 방 사용하시면 됩니다. 2시간에 3만 원이에요. 계산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드디어 편안한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방 안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소파도 푹신해서 앉는 순간 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역시 이런 게 진짜 휴가지. 유나가 소파에 몸을 맡기며 말했어요. 훈련장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니까. 맞아요. 특히 지난주 야간 훈련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세롬이 리모컨을 들며 노래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때 대위님이 우리 다 업고 가신 거 기억나요? 소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나는 부끄러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한 거야. 동료는 버리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세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첫 곡으로 신나는 댄스곡을 선택한 세롬이 마이크를 잡고 열창했습니다. 평소 진중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우와, 세롬이 노래 진짜 잘한다. 유나가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제가 숨겨둔 재능이 있거든요. 세롬이 우쭐하며 답했습니다. 소민도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조용한 발라드를 선택해서 부르는데 목소리가 의외로 아름다웠습니다. 소민이도 가수해도 되겠는데? 세롬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소민이 얼굴을 붉히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바로 그때 노래방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자 새 여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우리 아가씨들 여기 있었네. 조강훈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하며 들어왔습니다. 마형철을 비롯한 다른 조폭들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새롬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쫓아온 거야. 아까 일이 끝난 게 아니라고. 조강훈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마형철은 뒤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형님, 그냥 우리끼리 놀죠. 닥쳐. 같이 놀자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조강훈이 마형철을 나무라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유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따라온 것이 분명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혼자 놀고 싶어요. 유나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왜 혼자 놀아? 같이 놀면 더 재미있을 텐데. 조강훈이 여군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사양할게요. 나가주세요. 소민이 평소와 달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조강훈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야, 아가씨들이 너무 차갑네.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세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휴가는 이미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나가야 해? 여기 우리도 이용할 건데. 조강훈이 더욱 뻔뻔스럽게 말하며 노래방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씩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5명의 남자들과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여기는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어요. 사장님을 불러주세요. 새롬이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노래방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55살 정도로 보이는 사장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저희가 먼저 방을 빌렸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나가달라고 해도 안 나가요. 유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조강훈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분들이. 사장님도 아시는 분인가 봐. 조강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얘기가 빠르네. 우리 함께 놀 수 있게 해줘. 그런데 손님들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조강훈이 말을 끊었어요. 사장님, 우리가 여기 단골인 거 알죠? 그분들이. 여긴 원래 자주 오셔서. 사장이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사장의 반응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 조폭들이 평소 이 노래방을 자주 이용해서 사장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다른 방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소민이 조용히 제안했어요. 하지만 조강훈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 왜 굳이? 여기서 같이 놀면 되잖아. 마형철은 옆에서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뭔가 일이 커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형님, 정말 그냥. 야, 마형철아. 내가 왜 자꾸 그러냐? 조강훈이 짜증을 내며 마형철을 쳐다봤습니다. 이때 복도에서 다른 노래방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강훈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 사람들 너무 시끄럽네. 조강훈이 복도로 나가며 다른 방 문들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나가. 다 나가. 조강훈이 소리를 지르며 다른 방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다른 방에서 나온 손님들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조용히 하라고. 조강훈이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래방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무서워하며 황급히 짐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조강훈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마형철이 조강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왜 안 돼? 우리가 여기 주인이야. 조강훈이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유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군인으로서 민간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로마, 소민아. 유나가 조용히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나서야겠어. 민간인 보호가 우선이야. 두 사람은 유나의 눈빛을 보고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주변의 공기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은 못 봐주겠네요. 유나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조강훈이 고개를 돌려 유나를 쳐다봤어요. 뭐? 못 봐준다고? 네, 못 봐줍니다. 유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마형철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들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아가씨들이 뭘 한다고? 조강훈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707특임단에서 받았던 지옥 같은 훈련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극한 체력 훈련,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진행되는 사격 훈련, 수없이 반복했던 근접 전투 훈련. 그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끝난 3일간의 야간 훈련은 정말 끔찍했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산속에서 벌인 생존 훈련에서 동료들과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동료애와 사명감이 지금 이 순간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세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쾌활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몇 달 전 혹독한 해상훈련에서 파도에 휩쓸려 죽을 뻔했던 기억, 그때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소중한 동료들과의 귀한 휴가 시간을 이런 사람들이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어요. 모처럼 휴가 나와서 세롬이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놀고 싶었는데. 소미는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눈에서도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난달 야간 잠입 훈련에서 수십 번 넘어지고 다쳤지만 끝까지 완주했던 기억, 그 과정에서 느꼈던 자부심과 성취감을 이런 인간들이 짓밟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소민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조강훈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아가씨들 화났어? 그럼 더 재미있겠네. 하지만 마영철은 달랐어요. 오랜 경험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는데 지금 이 여자들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님, 정말 이만. 닥쳐. 조강훈이 마영철을 밀치며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야, 아가씨.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불편한 표정으로 봐.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강훈이 유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세롬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조강훈의 팔을 피하며 손목을 정확하게 잡더니 순식간에 바닥에 눌렀습니다. 조강훈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요. 단 한 번의 동작이었습니다. 아! 조강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야? 뭐야? 다른 조폭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동시에 소민도 움직였습니다. 유나에게 달려들려던 다른 조폭을 한 동작으로 제압했어요. 수없이 반복했던 근접 전투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마형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조강훈 일당이 제압당한 것이었어요. 노래방 복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707특임단 여군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셨죠? 유나가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뭐야 대체? 조강훈이 바닥에서 손목을 부여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자들이 어떻게
유나는 천천히 조강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어요.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이 만들어낸 진정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707 특임단 소속 현역입니다. 유나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휴가 중이지만 민간인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강훈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707 특임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에서도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707? 마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설마. 진짜? 세롬은 여전히 조강훈의 손목을 제압한 채로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런 걸 증명해야 하죠? 소민도 넘어뜨린 조폭을 계속 눌러두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강훈은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진짜 전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조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몰랐다고요? 유나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노래방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경찰차가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이다. 마영철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조강훈 일당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군들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거든요. 곧 경찰관들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고 들어와서 왔는데 무슨 일인가요? 유나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노래방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강제로 들어와서 다른 손님들까지 쫓아내며 난동을 부렸어요. 노래방 사장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맞아요, 경찰관님. 이분들이 갑자기 와서 다른 손님들 다 내보내고 경찰관은 바닥에 제압되어 있는 조폭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정당방위였습니다. 세롬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위협적으로 접근해서 저지한 거예요. 우리는 707 특임단 소속 현역 군인입니다. 유나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경외감으로 변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분들이 먼저. 네,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소민이 간단명료하게 답했어요. 결국 조강훈 일당은 모두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우리가 707한테. 조강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형철은 진작에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형님, 제가 말렸잖아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노래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은 여군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평소에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모처럼의 휴가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어 아쉬웠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해냈네요. 세롬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줬으니까. 소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노래방에 다시 평온이 찾아오자 세 여군은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면서 몸과 마음의 피로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노래방 사장은 여전히 감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707 특임단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영화는 무슨. 세롬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한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노래방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군들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무서웠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됐어요. 직장인 남성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유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정의를 실현했다는 뿌듯함은 있었지만 모처럼의 평범한 휴가가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은 아쉬웠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유나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아, 요금은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서비스입니다. 사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사용한 만큼은 내야죠. 새롬이 지갑을 꺼내며 고집했습니다. 결국 사장의 성의에 못 이겨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을 마친 세 사람은 노래방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 참 별일이 다 있었네. 소민이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냥 평범하게 놀고 싶었는데. 새롬도 아쉬워하며 동의했습니다. 유나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었어. 만약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맞아요.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새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신촌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휴가 때는 정말 조용한 곳으로 가자. 소민이 제안했어요. 동감이에요. 산이나 바다 같은 곳으로. 새롬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런 곳이 좋겠다. 유나도 미소를 지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예상과는 달랐지만 함께 보낸 시간은 여전히 소중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대위님. 새롬이 유나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지.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유나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소민도 간단히 인사하며 자신의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은 유나는 전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비록 예상했던 평범한 휴가는 아니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정의를 실현했다는 자부심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철이 들어오자 유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했구나.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것도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707특임단 여군들의 진정한 사명이었으니까요. 전철이 집으로 향하는 동안 유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누군가는 오늘도 조용히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나라뿐만이 아니니까요. 세상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근데 이런 거 남 얘기 같지 않지 않나요? 비슷한 일 겪어보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 얘기도 들려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